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금 순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분기별로 자금 순환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이거는 국내 경제 내에서 발생한 금융거래, 즉 자금 흐름이죠.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죠.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거를 하나의 표로 보여주는 통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지고 자금 순환 보면은 경제 주체, 정부, 기업, 가계들이 돈을 어떻게 조달해 가지고 운영하는지 이런 금융 형태 분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그다음에 해외 부분, 그다음에 금융회사들이 있는데요. 금융회사들이 이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계 및 비영리단체, 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경제 주체는 자금 잉여 주체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업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죠. 은행에 저축한 돈이요. 그러나 기업은 비금융법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돈을 빌려 쓰는 주체입니다. 기업은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주체죠. 그래서 가계는 자금 잉여 주체다. 기업은 자금 부족 주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계 먼저 살펴볼까요? 그림에 우리나라 가계의 자금 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98년에 85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98년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85조가 많았었다는 겁니다. 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소비 안 하고 저축을 많이 늘렸었죠. 그러나 이게 그 이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개인이 5조 정도 적자 주체로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이 기업처럼 자금 부족 주체가 됐다는 거죠. 저 경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이런 통계가 나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공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도 했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는 참 우리 국민은 화끈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2002년에 제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은행 돈이 내 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는데요. 우리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금리 굉장히 높았었죠. 은행에 돈 쓰기도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은 가계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계는 저금리에 조정 못해가지고 은행 돈을 참 많이 빌렸었죠. 그 돈 빌려다가 소비도 하고 주식도 투자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우리 정부는 9.11 테러 터지고 수출이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 안 좋으니까 이 당시 금리 인하하면서 내수를 부양했었죠. 그래서 2002년부터 우리나라 가계가 이렇게 부실해진 겁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로 보면은 그래도 잉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92조였죠. 규모로 보면은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92조가 많았었다는 겁니다. 올 1분기 통계 그림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만 1분기도 29조로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들이 부채도 많지만은 금융자산을 꾸준히 축적해 가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별화죠. 이 돈을 누가 금융회사에 이렇게 맡기느냐. 그거는 정말 차별화가 심화됐습니다. 저는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많이 같이 만나봅니다만은 정말 차별화가 심화됐다. 부자들 돈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 가계 자금 잉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늘어난 자금으로 우리나라 개인들이 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요? 지난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2,967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돈 가지면 어디다 맡기겠습니다. 우선 은행, 통화예금, 그 다음에 보험이 연금에 혹은 채권, 주식에 맡기게 되겠죠. 그런데 약 42%를 우리나라 가계가 은행에 맡기고 있고요. 보험연금 쪽으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보험 및 연금에 맡긴 돈이 26%였는데 올 3월에는 31%까지 올라가겠죠. 우리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하면서 보험 및 연금에 꾸준히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미국과 비교한 그림인데요. 가운데가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개인 금융자산의 53%를 통화예금, 즉 은행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거의 0%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다 이렇게 돈을 맡기는 것은 우선 일본 인구 고령화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원금 줄어드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돈을 은행에다 맡기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은행에서 금리 0% 받더라도 실질 금리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금리가 0%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은행에다 맡깁니다. 미국 사람들은 좀 다르죠. 은행에다 맡긴 돈이 13%밖에 안 됩니다. 대신 빨간 막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참 많이 사고 있죠. 개인 금융자산의 무려 33%를 주식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 어떤 식으로 갈까요? 미국식으로 가겠습니까? 일본식으로 가겠습니까? 미국식으로 간다면은 참 주가 많이 오를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개인들이 주식 비중을 30%까지 늘린다면은 참 주가 많이 오르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 구조나 경제 성장 구조로 보면은 아마 미국식보다는 일본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개인들 주식 비중 16%로 낮아졌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안전자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펀드를 보면요. 사실 그 주식형 펀드로 굉장히 많은 돈이 돌았었습니다. 특히 2007년, 2008년이었죠. 이때 모든 증권회사들이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고요. 또 은행들도 가세했죠. 특히 은행들이 수익원을 다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전략 하에 은행의 저축성예금을 주식형 펀드로 이렇게 늘려놓은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늘려난 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주가가 폭락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주식형 펀드, 주식에 실적을 내면서 계속 돈이 빠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44조에서 76조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채권형 펀드는 37조에서 지금 81조까지 늘어났는데요. 채권형 펀드가 주식형 펀드보다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제 노령화와 더불어 아주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은 국내 주식 수요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업들이 자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이걸 보는 그 수치들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참 구조조정을 많이 했죠. 그러나 과거보다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익을 더 내고 있는데 대기업 중심으로 이익을 더 내고 있는데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509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돈을 은행 저축성예금이나 금전신탁 여기에 주로 맡기고 있습니다. 기업들 참 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 정책 방향이 기업 소득을 개인, 가계로 좀 이전시키자 그런 정책 방향이었었는데요. 우리 국민 소득이 생기면은 그걸 기업, 개인, 정부가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97년 그리고 2007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죠. 이 두 위기를 겪으면서 가계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 이전에는 약 71%를 개인이 가져갔는데요. 최근에는 그게 62%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기업 몫은 17%에서 25%까지 늘어났죠.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보면은 그동안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졌고 기업은 부자가 됐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들 이익 증가율 만큼 임금을 안 올려줬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추세적으로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시키자. 그래서 기업들한테 임금을 올려달라, 투자를 더해달라
배당을 더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들 임금 별로 안 올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나빠지면 임금을 깎아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 임금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금 올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죠. 지금 현금성 자산을 509조 원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투자도 그만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배당금은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서서히 배당을 더 주고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배당 투자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인데요. 금융회사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운용해가지고 이자까지 더해가지고 다시 맡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회사 운용은 크게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이죠. 그런데 갈수록 그 대출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 보면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기업에 역마진 대출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기업들이 돈을 덜 갖다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509조 원 가지고 있는데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대신 가계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할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계도 그렇게 돈을 많이 빌렸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유가증권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가증권이라는 게 크게 주식 아니면 채권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은행들 주식 별로 사지 않습니다. 앞으로 비중이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대신 채권을 많이 살 겁니다. 채권 중에서도 안정성이 높은 국채를 주로 사게 될 겁니다. 1990년대 이런 상황이 오면서 일본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일본 은행들이 국채를 지속적으로 사들였죠. 그래서 일본 국채 수익률이 한때 0.3% 안팎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누가 어려워집니까? 보험회사들이었죠. 보험회사들 역마진이 심화되고 많은 보험회사들이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에서 은행이 보험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은행들이 계속 국채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은행의 이런 행태 때문에 보험회사들 역마진이 확대되고 머지않아 보험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리가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IMF 경제 이후 가장 큰 구조 변화가 우리나라가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축 투자율 개입이 나오는데요. 저축은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 공급, 투자는 자금 수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남아돌고 있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금리 환경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은행이 국채를 사고 또 최근 중국계 자금들이 우리 국채시장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상장 채권 중 미국계 자금하고 중국계 자금을 비교한 것입니다만은 미국계 자금 2013년 이후로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최근 2015년은 5월까지 통계입니다만은 중국계 자금은 어떻습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아마 2, 3개월 내에 중국계 자금이 미국계 자금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 자금들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중국이 애완 보유액을 3조 7천억 달러 넘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돈 가지고 중국이 그동안 미 국채를 샀습니다만 서서히 미 국채를 줄이고 그 돈 중 일부가 우리나라 국채 시장, 채권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저축이 투자보다 높아가지고 자금 잉여화되고 저금리 환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다가 은행들이 국채 사고 중국 사람들이 국채 사면은 금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마 조만간 보험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한계에 직면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금 순환 측면, 특히 각 경제 주체가 자산을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가 그걸 살펴봤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참 주식 많이 가지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주식을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보다는 일본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계가 지금 주식보다는 은행예금, 국채,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일본만큼 서서히 이거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물가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디플레이션으로 가느냐 인플레이션으로 가느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플레보다는 디플레이션에 가깝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업들 지난 3월 말 현재 509조 원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은행은 기업들이 돈을 덜 빌렸으니까 이 돈으로 뭐 유가증권 투자, 특히 채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상황에서 은행이 채권 사고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채권을 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 금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회사 생존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